그 사람 입술이 내 이마에 닿은 순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 쉬는 방법을 잠깐 잊었어요. 창밖엔 새벽 3시의 거리가 있었고 히터는 발목 언저리를 감싸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로 이온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5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새벽 히터 소리가 아직도 귀 안쪽에 살아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공증 사무소를 나오는데 아카시아 냄새가 났어요. 5월이었거든요. 23년에 결혼이 끝났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꽃 냄새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친정엄마는 1년 전에 가셨고 저는 제 이름만 있는 빈 집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조용했냐면 냉장고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두고 잤는데 어느 날 아침엔 그 소리도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그로부터 넉 달쯤 지났을 때예요. 주차장에서였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사람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오래 혼자였던 사람 눈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거 그 순간에 알았어요. 처음 말을 나눈 건 분리수거 날이었어요. 이거 저기다 두시면 돼요.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등 뒤에서 박스 찢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괜히 창문을 열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열었어요. 그 다음엔 편의점에서 마주쳤어요. 늦은 밤이었어요.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 담배도 안 피우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어요. 별 안 보이네요, 오늘. 서울은 원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거요.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이상했어요. 내가 웃고 있다는 게. 그날 이후로 분리수거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일찍 나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조금 더 일찍 나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한테는 그냥 일찍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비 오는 토요일에 공용 현관 앞에서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동네 한 바퀴요. 저도요. 설명이 없었어요. 왜 같이 가자든지 아무 말도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비 냄새가 아스팔트에서 올라왔고 우산 끝이 가끔 부딪혔어요. 바람이 불면 가까워지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간격이 생겼어요. 오래 사셨어요, 여기? 1년쯤요. 올해 이사 왔어요. 저도 비슷하게요. 더 묻지 않았어요. 혼자 이사 온 이유 같은 건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만인지 헤아려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 2개를 사왔어요. 말없이 하나 건넸어요. 처마 밑에서 나란히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어요. 캔이 손바닥에서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어딘가로 타고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오고 나서 커피캔을 바로 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캔 하나 올려두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고 또 들었다 내려놓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요. 그 사람 연락처도 없었으니까 뭘 하려던 건지 저도 몰랐어요. 이 마음에 이름을 붙이면 다음이 두려웠어요. 이름을 붙이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피캔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손도 안 잡았어요. 커피 캔 하나 주고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달라질 것 같다는 걸 그날 밤에 알았어요. 그 다음 주 커뮤니티 앱으로 문자가 왔어요. 저번에 비 맞으셨나요? 5글자를 한참 읽었어요. 아니요, 덕분에요. 보내고 후회했어요. 덕분에라는 말이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서요. 다행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냉장고 위에 올려뒀어요. 안 볼 것 같아서요. 1시간 뒤에 꺼내봤어요. 아무 문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꺼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문자가 몇 번 더 왔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더라고요. 편의점에 찐빵 나왔어요. 드세요. 찐빵이라는 단어에 제가 웃었어요. 계절이 그렇게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드셨어요? 문자에 아직요 했고, 저도요. 근처 국수집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했고, 저는 네 했어요. 국수집은 따뜻했어요. 창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저도요. 1년이 지났는데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요. 그 식탁 위에 말을 안 해도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상처에서 왔다는 것, 둘 다 그걸 꺼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국수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 그 후로 가끔 밥을 같이 먹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자가 오면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가 오는 시간대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먼저 알았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좋아 보였어요. 오늘 애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 말 다음에 침묵이 왔어요. 잘 됐어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게 담기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그 말을 그렇게 써왔으니까요. 헤어지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거운 거요. 그 차이를 저는 알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데 수돗물이 뜨거웠어요. 찬물 쪽으로 틀면서 누군가의 어깨가 이렇게 신경 쓰인 게 얼마만인지 생각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커피 한잔 할게요. 올라오세요. 잠깐 있었어요. 올라가면 다른 거라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 집은 저랑 같은 구조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책이 좀 있고 테이블 위에 잡지가 몇 개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우리 집이랑 똑같은 뷰였어요. 근데 똑같은 창밖이 다르게 보였어요. 외롭지 않아요. 요즘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가끔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고 커피 잔이 테이블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얹었어요.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얹은 거예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커피가 식었어요. 히터가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냥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손을 걷었어요. 천천히요. 아쉬움처럼요. 손이 없어진 자리가 서늘했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잘 가요. 복도가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제 손바닥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직 따뜻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만났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커피를 마시러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귤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 까먹기도 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 어느 밤이 왔어요. 토요일이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영화 한 편 볼 건데 올래요? 저는 3번 읽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팔걸이를 사이에 두고요. 영화가 시작됐어요. 오래된 프랑스 영화였어요. 저는 자막을 읽으면서 사실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과의 거리가 자꾸 느껴졌거든요. 옆구리에서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팔걸이 위로 팔을 뻗었고 그 팔이 저랑 닿을까 말까 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화가 중반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어깨가 맞닿았어요. 저는 숨을 가늘게 쉬었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불이 꺼져 있어서 방이 어두웠어요. 노트북 화면만 어스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방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세차게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워요? 아니요. 침묵이 왔어요. 그 침묵 안에서 그 사람이 천천히 저를 안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천천히요. 제가 피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가슴팍에 얼굴이 닿았어요. 체온이 느껴졌어요. 셔츠 감촉이 뺨에 닿았어요. 그 사람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은데 선명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내려놨어요. 오랫동안 어딘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바람 소리는 계속 났고 방은 어두웠고 그 사람 체온은 식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제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어요. 무언가를 맞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람이 낮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 팔이 조금 더 조여들었어요. 아프지 않게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은 방 이불을 꺼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걸 봤어요. 여기서 자요. 그 말이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을 껐어요. 거실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집 천장이요. 문 너머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소파 옆 바닥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소파 가장자리에서 손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그 손을 잡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잠든 거였어요. 저는 그 느슨해진 손을 그대로 쥐고 있었어요. 바닥이 차가울 텐데 생각했어요. 그래도 깨우지 않았어요. 저도 눈이 무거워졌어요. 그 사람 손의 온기가 손끝에서 팔목으로 번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바람 소리는 잦아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닥에서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제 손은 아직 그 사람 손 안에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자는 얼굴이었어요. 낮에 보던 얼굴보다 편했어요. 어깨에서 힘이 빠져 있었어요.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50몇 살짜리 남자의 자는 얼굴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담요를 덮어주든지, 베개를 받쳐주든지, 그냥 이 사람이 따뜻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해가 창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그 사람 옆 얼굴에 닿았어요.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잤어요? 네. 춥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일어나려다 잡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천천히 놓았어요. 저는 그 손이 없어진 자리에서 손가락을 한번 구부렸다가 폈어요. 그 사람이 주방으로 갔어요. 물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가 날아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맑은 아침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건넸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어제 고마워요. 저는 무엇이 고마운지 묻지 않았어요. 저도요 했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마셨어요.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났어요. 아침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자리가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침이 저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종류의 아침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문자가 왔고 밥을 먹었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 표정을 봤어요. 뭔가 말하러 온 사람 얼굴이었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나 이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목이 메말랐어요. 침을 삼켰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잘 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닫힌 문을 봤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다 놓았어요. 그 사람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날 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요. 보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그 사람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아무 말도 없는 답장이었어요. 물음표였어요. 그냥 물음표 하나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표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커피 마실래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응. 저는 핸드폰을 덮었어요. 창문을 닫으려다 그냥 뒀어요. 차가운 공기가 커튼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 내일 아침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다가와 저 위에 이마에 그냥 닿은 것처럼요. 가볍게요. 아주 가볍게요. 저는 숨을 쉬어야 하는데 방법을 잠깐 잊었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 체온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났어요. 그달 마지막 주예요. 이삿짐 트럭이 주차장에 섰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봤어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올려다 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도 흔들었어요. 트럭이 떠났어요. 주차장이 비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한참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그 사람 없는 주차장을 봤어요.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가끔 문자를 보내요. 밥 먹었어요?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요. 거기 눈 왔어요? 저는 짧게 답해요. 먹었어요. 알아요. 조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짧은 것들이 쌓이고 있어요. 어딘가에요.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 공기 안에서 저는 괜찮아요. 54살 이후의 삶에서 제가 이렇게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날에는 문자를 보내요. 보고 싶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줄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